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일은 카톡 알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뒤 간단하게 밥을 먹기로 하고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발신인은 엄마였습니다. 어? 엄마네? 무슨 일인가 싶어 카톡을 열어보던 순간 양미간이 찌푸려졌는데요. 그건 제게 보낼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메시지가 잘못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온 메시지에는 사랑이 담긴 애교가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는 무슨 영화 볼까? 영화 보고 저번처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마실까? 그때 갔던 거기 카페도 분위기 엄청 좋던데 거기 다시 갈까? 자기 덕분에 요즘 연애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젊어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핑크빛 하트 이모티콘이 몇 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는데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인지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저기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엄마가 아빠를 부를 때 자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보, 당신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기에 자기라는 말이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잠깐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던 찰나였어요. 이번에는 전화벨이 울렸고 휴대폰 화면 위로 떠오른 엄마라는 단어를 보다가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더니 엄마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민채야, 엄마가 카톡을 잘못 보냈지? 그거 당장 지워버려. 알았지? 순간 목이 바짝바짝 말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처럼 툭툭 던지듯 말하던 엄마의 말투가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엄마, 근데 누구한테 보낸 카톡이야?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엄마가 억지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어요. 누구긴 누구야. 아빠한테 보낸 거지.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자기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전에 내가 남편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 보고 닭살 돋아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 적도 있잖아.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자기라고 부른다고? 거기다 아빠는 영화관 가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아빠랑 영화를 보러 갔다고? 그리고 평소 카페 같은 거 가는 거 돈 아깝다고 아빠가 질색하는데 아빠랑 같이 분위기 좋은 카페도 다녀왔다고? 엄마 진짜 아빠한테 카톡 보낸 게 맞긴 한 거야? 말을 하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는데요. 차곡차곡 쌓인 기억들이 그 상황과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엄마는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날카롭게 튀어나온 한마디가 귓가에 울려 퍼졌거든요. 글쎄 별일 아니라니까 뭘 그렇게 따지고 난리야. 시끄럽고 그냥 카톡이나 지워. 엄마는 바빠서 이만 전화 끊는다.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끝내 뭔가를 감춘 채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종료되었고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는데요. 그 사이 남편이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마친 뒤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저기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이것 좀 봐봐. 엄마가 나한테 잘못 보낸 카톡인데 자기 혹시 엄마가 아빠한테 자기라는 호칭 쓰는 거 본 적 있어? 거기다 연애하는 기분이라 젊어지는 느낌이라니. 이 카톡을 아빠한테 보낼 거였는데 나한테 잘못 보냈다고 하잖아. 아무리 봐도 평소랑 너무 다르지 않아? 남편이 조심스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게. 평소 장모님 말투랑은 완전 다르긴 하네. 그치? 이상하지? 근데 자식들 결혼시키고 했으니까 이제는 두 분이 신혼처럼 지내보자. 그런 마음에서 그러신 거 아닐까? 그 말을 하면서도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실수를 피하려는 듯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내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야,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니까? 내가 궁금한 건 평소 엄마와 다르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야. 평소랑 많이 다르지? 어? 그렇긴 한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자기야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봐봐, 이거 완전 이상하다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 마치 연애하는 사람 같은 말투잖아. 엄마 성격에 절대 이럴 리가 없어. 남편이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톤이 높아졌고 남편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잠시 숨을 고르고 남편 눈을 피한 채 조용히 입을 뗐어요.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사달이 난 것 같아. 사달이라니? 혹시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뭐? 장모님이 바람을? 자기야,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나한테 카톡 지우라고 화까지 내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제가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굳게 다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설마 엄마가 하는 생각을 밀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분명 내가 오해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달라진 모습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본가에 들렀을 때였어요. 거실 한켠에서 엄마와 이모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이모가 엄마의 머리를 매만지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민채야, 엄마 머리 스타일 바꿨는데 엄청 잘 어울리지? 언니, 진작에 이렇게 하고 다니지 그랬어. 엄마가 민망한 듯 웃으며 거울을 흘끔 바라봤는데요. 그 미소에는 확실히 무언가 들뜬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머리 손질할 시간도 없었잖아. 큰맘 먹고 비싼 미용실 갔더니 역시 뭔가 다르긴 하더라고. 그 대화를 듣는 내내 이상하게 낯선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익숙했던 엄마의 모습이 분명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돈 아까워서 그런 데는 못 가라고 했을 엄마였을 텐데 이제는 스스럼 없이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격 듣고 후덜덜 했는데 예뻐지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어? 근데 미용실은 누가 알려준 거야? 저번에 친구들 모임 갔더니 그 친구가 머리를 아주 못들어지게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했냐고 물어봐서 나도 가봤지. 근데 비싸긴 하지만 그 값은 하는 것 같더라고. 보는 사람마다 예뻐졌다고 하더라니까. 거울 앞에서 머리를 살피며 미소 짓는 엄마의 얼굴은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진짜 잘 어울린다. 그지? 너도 나중에 거기 가서 머리 해봐. 머리빨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라니까. 그 순간 이모가 다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 혹시 화장품 바꿨어? 화장품도 바꾸긴 했고 요즘 피부과에서 이런저런 시술 받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지. 어쩐지 얼굴이 엄청 밝아진 것 같더라. 근데 피부과 시술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워놨겠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봐야지.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긴 애들도 다 키웠는데 언니 말이 맞는 것 같네. 근데 이러다가 우리 언니한테 애인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들어보니 요즘은 남편 따로 애인 따로라고 하던데 혹시 누가 연락처 물어보고 하면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알지? 내 주변에 바람 피워서 집안이 풍비박산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얘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해? 순간 엄마와 이모가 하하호호 웃었고 그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엄마가 급히 눈을 피한 채 이모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그 안에는 오직 꾸미고 예뻐지고 달라지고 싶은 욕망만 가득 차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자식들을 다 키웠으니 엄마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들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 어딘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머릿속에 짙은 안개처럼 깔린 의심은 쉽게 거치지 않았는데요. 그 의심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평소 엄마는 옷 사는 걸 사치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있는 옷이나 입지 살 필요가 뭐가 있냐며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는 인색한 편이었지만 엄마는 점점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엄마는 눈에 확 띄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얇지만 가격대가 꽤 나갈 듯한 목걸이, 귀에는 섬세하게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꾸미는 걸 떠나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백화점에서 엄마를 만나자마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엄마가 단호히 거절했어요. 니들끼리 즐겁게 지내다 가면 되지. 뭘 엄마랑 같이 지내려고 해. 엄마도 일행했으니까 니들끼리 놀다가. 그럼 엄마는 가볼게. 엄마가 빠른 걸음으로 시야에서 사라지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장모님 말이야. 진짜 많이 변하신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내내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그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요즘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니까. 겉은 엄마인데 영혼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때도 말한 적 있지만 아무래도 무슨 사달이 난 게 분명해 보여.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때 잘못 보내온 카톡 내용과 그간의 모든 행적들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들어보니 친구분들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신다고 하던데 이상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는데요. 의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가족의 균열과 그로 인한 가족들이 겪을 아픔과 슬픔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형님한테도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오빠한테? 자기 말처럼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라면 형님이랑 상의해봐야 하는 거잖아. 오빠랑 세훈이는 해외에 나가 있는데 전화해봤자 걱정밖에 더 하겠어. 그건 그렇고 내가 이모한테 이것저것 물어봤거든? 이모님께? 어, 근데 엄마가 무슨 동호회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 있지. 동호회? 나도 어디서 들은 건데 그런 동호회에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남편이 최대한 말을 아낀 채 말끝을 흐렸는데요. 제가 곧장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아무래도 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랑 영화도 보고 카페도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무슨 동호회인데? 자기 놀라지 말고 들어. 다른 것도 아니고 낚시 동호회래. 뭐? 낚시 동호회? 그러니까 장모님이 낚시 동호회에 나가고 계신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내가 말이야 등산 동호회라든지 그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낚시라니 진짜 이상하잖아. 낚시 동호회라면 대부분 남자들일 텐데. 거봐,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나서다니 뭘 어쩌려고?
남편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바라봤는데요. 제가 크게 한숨을 내쉰 뒤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엄마를 미행해봐야겠어. 뭐? 미행? 장모님을 미행하겠다고?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 들어보니 매주 토요일 날 낚시 동호회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토요일 날 몰래 미행해보자. 그러다가 장모님께 들키면 나 완전 찍힐 것 같은데? 장모님 성격에 나 가족에서 완전 제명당할 것 같단 말이야. 남편이 울상을 지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자기야, 잘 생각해봐. 3달이 나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이번에 미행해서 우리가 바로 잡는 게 낫겠어? 그거야, 바로 잡는 게 낫긴 하지. 바로 그거야. 큰일 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니까?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결국 미행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이성이 막아섰지만 불길한 상상이 이성을 앞질렀고 우리 둘 다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공포 섞인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날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몰래 엄마 뒤를 따랐습니다. 목적지는 낚시 동호회 모임 장소였고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는 진지하게 낚시를 배우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무례함 없이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여자 회원들도 있었는데 유쾌하게 어울리는 모습에 잠시 동안 우리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끝난 뒤 엄마가 바로 귀가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한 상가 건물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주차를 마친 엄마가 지하로 내려갔고 우리는 최대한 숨을 죽인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등장한 간판은 노래방이라 적혀 있었어요. 상상 속의 조각들이 거짓말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고 심장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사장에게 엄마의 일행이라고 하자 놀랍게도 사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으로 한 룸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지만 우리 머릿속은 이미 안 좋은 예감으로 가득 찬 상태였기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어떤 남자와 밀착한 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뇌가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곧장 룸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 남자에게 테이블에 있던 음료를 끼얹었고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그 남자를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 남자가 저만치 나가 떨어졌고요. 엄마의 비명과 함께 찢어지는 듯한 마이크 소리가 뒤엉켜 그야말로 룸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순간 엄마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 여보 괜찮아? 얘들이 진짜 미쳤나봐. 여보라는 단어 하나에 제 심장이 요동쳤고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는데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 아빠였습니다. 아빠? 아빠가 왜 여기 있어?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목소리도 떨렸고 시선은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었어요. 얘들이 진짜 미쳤나봐. 그럼 아빠가 아니면 내가 누구랑 노래방에 왔겠니? 근데 아빠 그 머리는 뭐야? 혹시 가발 쓴 거야? 네 아빠가 가발을 쓰던 말던 니들이 뭔 상관이야? 아니, 가발을 쓰고 있어서 아빠인 줄 전혀 몰랐지. 그럼 내가 다른 남자랑 여기 온 줄 알았단 말이야? 김서방, 자네도 나를 의심했단 말이야?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그러게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남편 얼굴이 새파래진 채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 모습을 본 아빠가 허리가 아픈 듯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김서방이 어찌나 세게 밀었는지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아. 아니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빠는 갑자기 왜 가발까지 쓰고 난리야. 그리고 노래방에서 선글라스는 왜 쓰고 있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 그 순간 엄마가 단숨에 제게 다가오더니 등짝을 날리며 외쳤어요. 네가 잘못해놓고는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니들 혹시 나 미행한 거니? 그 말에 숨이 턱 막힌 채 남편과 동시에 고개를 푹 숙이다가는 곧 남편이 아빠를 부축했고 우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터져 나오는 한숨을 간신히 억누르고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날카롭게 물었어요. 바른 대로 말해봐. 나를 왜 미행한 거야? 아니, 요즘 엄마가 조금 이상해졌잖아. 거기다 그때 나한테 보낸 카톡에서 애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내 나름에는 걱정이 됐고 말이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 그때 소파에 누워있던 아빠가 조용히 한숨을 섞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내가 애들한테 말하자고 했잖아. 괜히 속였다가 이게 웬 난리야. 속이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혼란 속에서 제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그제야 엄마가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몇 달 전에 병원에 갔더니 엄마가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고. 갑상선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퍼졌습니다.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는 하지만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치료 끝나고 난 뒤 우리 둘이 못 해본 거 해보면서 그렇게 살자고 다짐했거든. 그동안 니들 키우느라 맨날 돈 아끼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살자고 했던 거야. 근데 그때 하필 너한테 카톡을 잘못 보낸 거고 이 사달이 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이게 웬 난리라니. 네 아빠 허리 크게 다친 거면 어쩔 거야. 우리 딸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서방까지 이럴 줄 진짜 몰랐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사과하자 엄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 암에 걸렸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니들 걱정할까봐 그랬지. 너한테만 말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네 오빠 귀에 들어갈 게 분명하니까 그냥 쉬쉬했던 것뿐이야. 근데 이제는 괜찮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진짜 너무해.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저를 본 엄마가 별일 아니라는 듯 외쳤어요. 네가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눈물로 모면하려고 하나 본데 이번 일을 그냥 못 넘어가.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날 우리는 오랫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운함과 억울함, 걱정과 후회가 얽혀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때로는 침묵 속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툰 오해와 숨김으로 어긋났던 마음들이 비로소 다시 마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잠시 고요가 찾아왔는데요. 그 틈을 타 남편이 조심스레 아빠를 향해 말을 건넸어요. 장인어른, 근데 그 가발 진짜 잘 어울리세요. 뒷모습만 봤을 때는 다른 분인 줄 알았거든요. 아빠가 헛기침을 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이래봬도 이게 맞춤 가발이라 비싼 거야. 자네 장모가 내가 좋아하는 낚시 배우려고 실력도 쌓았으니까 이제는 같이 낚시도 다니면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참이야. 오늘도 부부 동반으로 같이 낚시 가는 건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만 못 갔던 거야. 낚시 끝나고 노래방 가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말이야. 이 노래방이 뭐라고 참 좋아한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자주 다닐 걸 그랬어.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 하더니 남편이 급히 한 걸음 더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제가 사과의 의미로 두 분께 낚싯대 선물해 드릴까요? 그 말에 엄마가 반색하며 반쯤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낚싯대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하는 말인가? 그럼요.
우리 아버지도 낚시 좋아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끊으면 전치 5주는 나오겠지만 낚싯대 선물해주면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겠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고 그제서야 어색했던 분위기 속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집안에는 모처럼 따뜻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그 뒤로도 부모님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며 연애하듯 알콩달콩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시아버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했어요. 여보, 작년에 샀던 내 낚싯대 말이야. 내가 베란다에 잘 넣어뒀는데 안 보이거든? 혹시 당신이 치웠어? 아니, 난 안 치웠는데. 당신 낚싯대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디다 잘 뒀겠지. 그거 엄청 잘 잡히는 건데 어디 간 거지? 어디 잘 보관돼 있겠지. 시부모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남편의 얼굴은 순간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물었어요. 혹시 자기가 아버님 낚싯대 가져갔어? 아, 그게 보니까 한동안 안 쓰시는 것 같길래 며칠 전에 장인어른 가져다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뭐? 그걸 아빠한테 가져다 드렸단 말이야? 아버지는 낚싯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없어진 지 모를 줄 알았거든. 내가 미친다 진짜. 그렇다고 그 낚싯대를 가져다 드리면 어떡해. 저번에 그 낚싯대로 낚시 잘 됐다고 두 분이 엄청 좋아하셨단 말이야.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 알았지? 한숨 섞인 말에 남편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조용히 시아버님을 찾아뵀는데요. 봉투 하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보너스를 받아서 조금 넣어봤어요. 이걸 왜 나한테 주고 그래? 니들 필요한 거 사지. 전에 아버님 낚싯대 그이가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2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로 낚싯대 좋은 걸로 하나 사세요. 시아버님이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뗐어요. 그 낚싯대 중고라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시아버님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졌고 저도 모르게 뿌듯함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사고친 거 자기가 수습했네. 우리는 진짜 천생연분인 것 같아. 앞으로 절대로 아버님 낚싯대 가져오고 그러지 마. 알았어. 암튼 진짜 고마워. 자기 덕분에 아버지가 많이 행복하시다고 하셨어.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남편의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가족이란 이름을 완성해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얼굴에 번진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며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